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13년도 5월 정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리딩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인가요? 예, 이제 잘 보내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날씨도 너무 좋고, 자, 이렇죠? 자, 놀기 좋은 그런 날씨는 곧 공부하기도 좋은 날씨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니까 모쪼록 힘든 그런 어떤 놀기 좋은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 달이긴 하지만, 자, 토익커들 모두들 힘내셔서 자, 학습에도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재학 중이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중간고사가 이제 끝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자, 더욱더 효율 있는 공부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여러분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자, 강의는 5강으로 자, 구성이 됩니다. 1강부터 5강까지, 자, Part 5가 10문항씩 해서 4개 강, 그 다음에 Part 6가 12문항 해서 총 1개 강으로 구성이 돼서 총 5강이고요. 자, 문제 유형은 언제나 구조, 문법, 어휘의 자, 3가지 유형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유형들 같은 알고 계신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단단히 다지는 계기 자, 삼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자, 추가로 정리하고 학습을 자,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자, 토익에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뭐 꼭 토익이라고 하진 말고요. 영어 실력이 근본적으로 향상되면서 점수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과정에서 토익의 데이터베이스와 출연 빈도수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제풀이 강의예요. 실전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좀 부족하신 학생들이 보시면 좀 부담스럽거나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몸에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께 맞는 자, 수준의 강의도 있는 법이니까 이 강의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자, EBS랑에 깔려져 있는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자, 완전 첫걸음에, 자, 저희 630 목표반 강의부터 시작해서 자, 실전 강의까지 다양한 강의들이 있고요. 꼭 태우 선생님하고 제가 하는 강의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잘 맞는 강의를 선택하셔서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 가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이 강의는 실전 강의이기 때문에 자, 기본 개념이 좀 부족하신 학생,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 능동태, 수동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뭐 분사, 구문 이런 것 등등등의 용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해도가 부족하신 학생들은 자,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1강 강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리 옮겨서 갈 거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이동해서 바로 10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유형은 3가지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구조와 문법 그리고 자, 어휘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 선택지 4개를 놓고 자, 이 아이들의 품사나 어형이 같으냐 다르냐를 먼저 판단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품사가 다르면 자, 빈칸 뚫려져 있는 곳에 어떤 품사를 집어넣을까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혹은 어떤 어형을 집어넣으실까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품사와 어형의 문제라고 하고요. 자, 만약에 품사가 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뭘 따져봐야죠? 의미를 따져보시고, 자, 의미가 다르면 어휘 문제, 자, 의미까지도 같으면 결국은 어법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품사도 같고 의미도 같으면 도대체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법이겠죠? 자,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그런 영역이고요. 자, 구조나 어법의 영역은 해석보다는 자, 문장의 구조, 자, 그리고 해당 어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거쳐서 자, 답을 내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 문제마다 자, 해석 꼼꼼하게 다 해드릴 거고요. 해석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 변형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나누어 가면서 자, 자세하게 자,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세트만 지금 다루어 드리지만 해설 강의를 다 들으시면 한 3세트 내지 4세트, 많으면 5세트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의 자, 풍성한 자, 그런 강의 컨텐츠를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자, 꼼꼼하게 재미있게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등위 접속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쭉 보니까 앞쪽에 뭐가 보여요?
either가 보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휘 문제로 판단을 하려고 했다가 급속하게 뭘로 전환했습니까? 바로 어법 문제로 바로 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접속사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either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자, A or B가 나오는 것이 맞으니까 자, 정답은 B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했나요? 안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문제풀이의 시간이 단축되고 자, 5, 6에서 문제풀이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셔야 자, 뒤쪽으로 가서 자, Part 7에 좀 더 시간을 풍성하게 투여해서 자,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 시간을 여러분들이 최적화하고 최대한으로 줄여내는가라고 하는 것도 저의 강의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밟아가야 될 스텝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어로 제시된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요구한 내용이 이 문장의 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뭘 요구했어요? 바로 직원들이 픽하는 것이죠. 자, 픽이라고 하는 것은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선택하는 것이죠? 바로 extra shift를 선택합니다. 자, shift를 한다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겠는데 shift는 전환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런데 비즈니스에서 특히 여러분들 근무와 관련된 컨텐츠에서 shift라고 하면 전환은 뭘 말하죠? 교대 근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조, 자, 점심조, 저녁조 이렇게 3교대 근무, 뭐 2교대 근무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교대 근무를 말하고요. 자, 이게 뭐 그 교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서울교대, 뭐 경인교대 있죠. 자, 교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교대 근무를 선택을 꼭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어요. 자,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금요일 밤 아니면 토요일 날 오전. 이렇게 둘 중에 하나, either가 왔기 때문에 자, 둘 중에 하나의 자, 추가적인 그런 어떤 교대 근무를 자, 모든 직원들이 선택 꼭 해야 된다. 꼭 선택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정답을 내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자, 필요한 어휘와 어법까지 여러분께 정리를 다 해드렸죠? 자, 그러시면 101번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번 갈까요? 자, 2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자, 품사와 어형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to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to가 전치사라고 하면 이 아이는 명사가 나올 것이고 to가 만약에 부정사를 이룬다라고 하면 뭐가 나오겠죠?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때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택지가 정말 착한 선택지네요. 아무도 동사 원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 A번 지우시면 되겠고 C도 지우시면 되겠어요. 왜? 동사 원형이 없으니까. 부정사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저 전치사를 우리는 무엇으로? 자, 저 to를 전치사로 확정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o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 명사는 performer도 있고 performances도 자,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performer라고 하면 뭐죠? 행위자 명사죠. 사람 명사는 가산이에요, 불가산이에요? 셀 수 있죠, 한 명, 두 명. 자, 그리고 가산 명사의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관사나 한정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정도의 수위를 여러분들이 자, 적용하실 수만 있다면 이거는 바로 정답이 T번이에요. 한 5초 안에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산명사의 단수형 앞에는 관사나 한정사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정답을 내더라도 복잡하게 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해가면서 정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런 방식으로. 자, 새로운 바가 오픈됐는데요. 오픈하는데요. 뭘 오픈합니까? 스테이지를 오픈한다 이거죠. 그죠? 자, 이 바는 이제 그 타파스 바 이렇게 되는데 이 타파스라고 하는 거는 그 모르셔도 되는 단어입니다.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는데요. 저건 그 스페인 요리의 전체 요리 있죠? 그러니까 스페인 식사 중에서
전체 요리 중에 하나예요. 음료를 곁들인 전체 요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타파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타파스를 파는 그런 바인 모양인데, 스테이지를, 자, 누구에 의한? 바로 로컬 뮤지션즈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람 명사가 나오네요. 자, 지역의 음악가들에 의한 공연에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오픈해 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연한, 자, 뮤지션들에 의한 공연자.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D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풀이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해석을 통해서 가는 아무래도 풀이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자리다라고 하는 판별이 되었을 때, 자, 요거는 지금 가산명사기 때문에 관사 한정사 없이는 쓸 수 없다. 미지정돼 있으면 어가 와서 a performer. 그 다음에 지정돼 있으면 the performer. 이렇게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서 우리는 해석을 이제 거의 다 해버렸네요. 맞죠? 예, 그래서 목요일부터 토요일 날 밤까지 지역의 음악가들에 의한 공연에 스테이지를 오픈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up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사로 이제 사용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완전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open up 이렇게 되면 완전히 오픈해 준다라고 하는 얘기고, 일반적인 부사들은 목적어 앞으로 도치가 안 되지만 전치사형 부사라고 해서 전치사로부터 나온 부사들은 이렇게 동사와 하나의 어구를 이렇게 성립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구동사라고 하니까 open up 하면 완전히 열다라고 하는, 자, 구동사로 암기해 두시는 것도 좋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2번 문제 끝내겠습니다. 3번 갈게요. 자, 3번은 지금, 자, 전치사, 그죠? 예, 어휘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전치사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아이들이죠. 왜냐하면 의미가 기본적으로 한 30가지 이상 정도는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이 중에서 만만한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걔가 누군가요? between입니다. between은 둘 사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두 가지 구조만 가능해요. A and B가 나오거나 A와 B 사이에,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 between은 자, 둘을 나타내는, 자, 복수명사가 이하에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셋이라고 하는 지금 명사만 하나 떡하니 나와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머지 전치사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인데, 자, 이렇게 시간과 결합됐을 때는, 자, 무슨 뜻이 성립될까요?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를 위해서, 자, 신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요구받았어요. 뭐 하라고요? 이 사람 좀 만나보라고 요구를 받았거든요. 자, 언제 만나는 거예요? 3시에 만나는 것이고요. 자, 이분 사무실에서, 스미스 씨의 사무실에서 금요일 날에 3시에 만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체 문맥을 따져보니까 뭐가 나와요? 단순한 시점 표시가 되면 되겠죠? 단순한 시점을 나타낼 때 3시에 라고 하면 아주 짧은 시간과 결합되는 전치사는 누구였죠? 바로 at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정답을 C로 정하시면 되겠어요. on도 단순한 시점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때는 요일이나 날짜와 결합되죠? 여기 지금 그대로 그 용례가 나와 있습니다. on Friday 혹은 on October 23rd, 10월 23일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for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기간을 나타낼 때 많이 쓰죠. for 3 days. 하지만 for 다음에 이렇게 시점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여러분들, 자, 고정의 개념으로, 자, 몇 시로 고정시키다. 그죠? 몇 시로 정하다. 라고 할 때 주로 많이 써요. appointment for 3 o'clock tomorrow. 내일 3시로 고정된 약속.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때는 시점이 나올 수는 있는데, for 다음에 그때는 시간의 고정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만 예문 더 드릴까요? 생각나는 거? Wedding is fixed for. 그 결혼식이 고정됐습니다. 자, for, 자, 언제로 할까요? October 23rd, 10월 23일로 고정됐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자, 고정의 개념으로 for를 쓴다. 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3번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셨죠? 자, 정답인 as의 쓰임새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부가적으로 between이나 for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현명하신 학생들은 그런 설명들을 잘 복습해 놨다가 나중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변형 출제가 됐을 때 탁 하고 잘 맞추고 오십니다. 그죠? 잊지 마시고요. 자, 103번 문제 마무리하고 4번 갈게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타동사 이하에 자, 서로 다른 품사들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동사들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네요. 그러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그 다음에 동사가 또 나오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동사를 지워보는데 문제는 raise는 동사와 명사의 통일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명사가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뒤쪽에 또 명사가 또 올 수는 없겠죠? 자, 이때 뒤쪽에 about $50,000를 명사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함정이 들어있어요. 자, 이 about이 전치사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숫자 앞에 전치사가 쓰이게 되면 대략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따라서 자, 요거는 전체가 명사죠. 대략 5만 불. 또 여기 또 명사. 수요 동사가 아니라면 성립될 수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raise의 명사 가능성을 지우죠. 자, 그렇게 되면 동사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 녀석을 지우고, 자, 동사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 녀석을 지우면 결국은 to raise냐 아니면 raised냐가 자, 지금 관건이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 자리가 누구 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요 전체는 지금 need가 타동사니까 이 아이는 목적어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ed가 오면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지금 기본적으로. 맞죠? 자, 여기 지금 ed에 지금 분사가 나오고 부사가 나오고 다시 형용사 명사가 나온다고요? 자, $50,000는 참고로 50,000s라고 하는 형용사와 dollars라고 하는 명사예요. 지금은 기호로 표시되어 있지만 부사, 형용사, 명사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다시 형용사가 들어간다고요? 안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결국은 A번을 정답으로 고르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뒤쪽에 있는 이제 about $50,000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need의 목적어가 아니라 raise의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5만 달러를 raise 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자, raise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자, 그다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raise는 일단 들어올리다의 뜻이 있고요. raise your hand. 그럼 손 들어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는 돈과 결합되면 얼마의 돈을 들어올린다는 얘기는 모금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뜻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따위를 수면 아래에서 들어올렸다는 얘기는 제기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들어올리다, 모금하다, 제기하다의 세 가지 뜻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모금하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5만 달러 모금하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요? 학교가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in order to. 요거는 부정사의 수거 표현이죠.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자, keep the theater program. 자, 그래서 극장 프로그램을 유지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가 5만 달러를 모금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조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하에 명사가 왔는데, 자, 그 명사는 to 부정사와 자, 목적어로 to 다음에 타동사가 와 있고, 타동사 이하에 목적어가 결합된 자, 부정사의 구가 목적어로 들어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104번도 깔끔하게 끝났고요. 자, 저희는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의 A, B, C, D가 모두가 다 부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뜻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어휘 문제인데 어떤 어휘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자, 어휘 문제는 어휘를 모르면 어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휘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richly는 풍부하게, lively는 활발하게, safely는 안전하게, thinly. 이 단어가 정답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토익에서. 자, thinly는 얇게라고 하는 뜻도 있죠. 근데 그건 다 알아요, 누구나.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은 듬성듬성하게. 빽빽하게 찬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반대로 thickly라고 하는 개념은 빽빽하게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죠.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겠습니다. drivers가 주어고 동사를 찾으세요. 자, 그러면 중간에 소위 말해서 수식어구가 들어와 있겠죠. 필수 성분만 먼저 가지고 문장을 구성해 보는 거예요. 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수업을 하나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자, 이제 수식하는 거 한번 들어봐 보세요. 어떤 운전자예요? 만약에 new라고 하는 단어가 뒤쪽에 수식어구를 동반하지 않았으면 new drivers 이렇게 앞에서 뒤로 수식했을 거예요. 영어는 근데 두 단어 이상의 구를 성립하면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그랬죠? knew가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수식하는 부사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형용사는 누구로부터 수식받는다? 부사구로부터 수식받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새로운 운전자예요. 어디입니까? 자, climates of North Dakota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North Dakota 주의 기후에 새로운 운전자들, 그죠? 거기에 생소한 운전자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죠?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는 여기서 뭐? 오는 해석이 안 되면 about travel을 했어요. 뭐에 대한 수업입니까?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이죠?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입니다. 자, 눈과 그 다음에 얼음 속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 그죠? 자, 이 방법과 관련된 어떤 코र्스를 하나 들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자,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105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뭐 여담인데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 보면 North Carolina 혹은 뭐 North Dakota 뭐 이렇게 North가 들어가는 그런 주들이 있거든요. 이런 주들은 본인들의 그 주의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이주를 잘 안 하려고 해요. North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이 추울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자, 또 기후도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주나 봐요.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완전히 바꾸고자 예전에 주민투표가 일어나기도 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North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근데 우리도 보면 South Korea, North Korea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우리도 좀 그런 좀 느낌이 좀 있나 봐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그 정도 여러분들 하시면서 105번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문제가 5개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자, 잠깐 좀 화면을 좀 바꾸고 자, 분위기 전환해서 강의를 2개로 나눠서 가거든요. 자, 잠시 후에 자, 중간에 이제 브릿지 화면 싹 넣었다가 후반부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거예요. 자, 그때까지 꼭 여러분들 돌아오세요. 자, 그럼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도망가셨을 줄 알았더니 다시 돌아오셨군요. 자, 걱정돼서 꼭 돌아오시라고 말씀드린 거였었어요. 자, 후반부 강의는 106번부터 110번까지로 구성됩니다. 마찬가지겠죠? 바로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번 문제는 지금 A, B, C, D의 선택지가 우리에게 뭘 예고하는 게 있죠. 품사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단 댐이라고 하는 아이는 명사인데 목적어 자격을 갖추고 있는 명사죠. 인칭 대명사는 주어 자격과 목적어 자격이 분리되어 있어요. 자, that은 뭐 워낙에 화려하죠. 접속사도 되고 형용사, 명사 다 되죠. 심지어 뭐 부사까지 됩니다. where 의문사와 관계부사, whose 의문사와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문장의 구조상 어떤 품사가 일단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묶으시면 되겠죠? located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괄호로 좀 묶으셔야 돼요. 자, 요거는 지금 분사죠. 어디에 위치해 있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주어 다음에 동사는 얘죠.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또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일단 품사가 서로 달라서 어떤 품사를 집어넣을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지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접속사 이하에 뭐도 없죠? 주어도 없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where는 부사기 때문에 주어 자리를 점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자, whose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쓰이더라도 이하에 명사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댐은요, 아예 안 돼요, 여러분들, 주어 자리에.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을 찾으라는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은 몇 초? 한 5초 안에 딱 판단해서 답을 쓰셨어야 돼요. 요거 어법 문제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주의해야 될 어구나 단어들을 좀 보도록 하죠. locate는요, 학생들한테 제가 그 자타동사를 그다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타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 개념인데 실제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조심해야 될 단어들만 주의하면 되고 나머지 단어들은 뭐 여러분들 판단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감에 따라서. locate는 보통 위치하다 이런 뜻인 것 같죠, 그렇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be located in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잖아요. 어디에 위치하다라고 할 때. 그 얘기는 거꾸로 locate가
반드시 타동사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뜻을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위치시키다의 뜻과 자, 두 번째는 찾다의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뜻까지 토익에 출연을 하니까 찾다의 뜻까지 잘 알아두셔요. 자, 그러면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Just south of 자, bea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Myrtle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죠? 좀 어렵네요, 되게 읽기가. Myrtle Beach라고 하는 beach라고 하는 저 해변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시비를 한번 걸어볼 만한 게 있네요.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전치사가 앞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요 south나 north나 east, west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방향의 명사 있죠? 방향의 명사는 그 자체로 부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몰랐던 학생들은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be located in Seoul.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에 위치해 있다라고 해서 서울 앞에는 in이 있어야 되는데 남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가 잘 안 들어가요. 그 이유는 바로 south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이기도 하지만 부사로도 잘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까? 외워두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자, located는 이하의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저 아이는 지금 수동의 구조이고 그러므로 개념도 자, 수동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자, 하지만 앞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는 아니고요. 자,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로 보셔야 됩니다. ED를 계속 이제 만나게 되는데 자, 저 ED를 동사냐 분사냐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요. 자, 이 문장은 이 located를 우리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여러분들이 문법적 개념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분사로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게 동사인데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얘는 100% 분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살아야 된다고 저게 동사인지 분사인지 헷갈리면 어떻게든지 주변의 구조들까지도 전부 다 동원하셔서 자, 이게 지금 분사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변 남쪽에 위치한 그런 섬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 섬은 자, 해변, 그죠? 비치로 이루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알려져 있네요. 그죠? 자, 뭐로 알려져 있습니까? 자, be known for. be known 다음에는 because 대신에 for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 뭐뭐로 알려져 있다라고 할 때 be known for 요거 여러분들 덩어리로 꼭 외워두시기를 바래요. 자, quaint라고 하는 단어는 멋스럽고 예스럽고 영어로 따지면 attractive의 뜻이에요. 매력적이다의 뜻입니다. 매력적인 샵들과 자, 그 다음에 맛있는 다이닝, 식사 있죠? 자, 이런 것으로 유명한 자, 그런 해변으로 구성된 장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은 해변으로 구성된 장소래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하나만 더 추가로 여러분께 더 드리면 be known 다음에 잘 나오는 전치사는 항상 이유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 to도 잘 나와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 자, 이 아이는 자격이 되는 명사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에서 이 전치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면 또 여러분들이 잘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7번 가시면요. 자, 7번은 뭐 전형적인 어휘 문제가 되겠네요. gathering은 ing로 끝났지만 자, 동명사, 명사 동일형이기 때문에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gathering은 모임의 뜻이고요. flavor는 맛의 뜻이죠. 자, shade는 그늘, 응달의 뜻이고 음지의 뜻이고 variety는 종류의 뜻입니다. 자, 그럼 근본적으로 어휘 문제니까 해석 없이 갈 수는 없겠죠. 자,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가 유명한데요. 뭐 때문에 유명해요? 마찬가지로 be famous 다음에도 뭐뭐 때문에 뭐뭐로 유명하다라고 하면 전치사 for가 나와요. 자, 이거는 덩어리로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메뉴 때문에 유명한데요. 자, 여기서 자, 메뉴가 어떤 거예요? 바로 extensive, 광범위한 메뉴, 종류가 다양한가 봐요. 그것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through which가 나와 있네요. 관계대명사절이고 관계대명사절이 주격도 아니고 목적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메뉴를 통해서 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공합니다. 뭘 제공합니까? 자, 다양한 자, 전통 아르헨티나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다양하다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자, a variety of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flavor가 들어가면 뭐가 되죠? 자, 전통적인 아르헨티나 식사의 한 가지 맛을 제공해요. 그건 문맥상 맞지 않죠.
그래서 a flavor라고 하면 한 가지 맛이니까 이거 말이 안 되겠고요. 자, 다양한 식사를 메뉴를 통해서 제공한다가 맞기 때문에 정답은 D로 가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이 flavor는 뒤에서 앞으로 해석했잖아요. 자, flavor가 만약에 여기 들어간다고 치면 전통적인 아르헨티나 식사의 한 가지 맛 이렇게 해석해 놓고 a variety of는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다양한 식사 이런 식으로 갔죠? 자, 그것은 a variety of가 이제 자, 관용구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단어지만 저건 뒤에서 앞으로 수식받지 않고요. 자, 그래서 그 of가 여기 전치사가 있지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지 않고 저것은 하나의 형용사 취급을 받습니다. a variety of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양한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dishes도 마찬가지로 접시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의 뜻도 있죠. 토익에서 자주 다루게 되는 자 그런 단어니까 자, 저 단어의 의미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번이고요. 자, 8번은 어떻습니까?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자, 품사가 다 다르죠. 뭐뭐를 털어놓다의 confide. 근데 이 동사는 뭐 별표 안 드릴게요. 자주 그렇게 동사로 토익에 이렇게 출제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자, confiding이라고 하면 ing니까 뭐 동명사도 되고 분사도 되고 하겠죠. confidential 형용사, 자, confidentiality라고 하면 명사가 되게, confidentially군요. 자, 그래서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remain은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 강의를 통해서도 뭐 수태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remain은 B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부사가 왔으면 뒤에 뭐가 와야죠? 당연히 형용사의 보호만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두 개죠. 그런데 confiding과 confidential이 왔을 때 confiding은 뭐뭐를 털어놓다의 뜻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 자, ing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 C번으로 정답을 쓰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자, 분사는 동사로부터 나온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적 성격이 있고 동사의 구조를 가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똑같은 형용사 자리더라도 동사로부터 파생된 형용사는 답이 될 수 없고 정통 형용사만 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는 고유명사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죠? 업체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고의라고 하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1의 최고의라고 하는 원래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최고의 서베이들이다라고 하면 좀 그래요. 네, 그래서 프리미어사의 서베이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번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베이는 설문조사니까 자,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자, 바로 약속하는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시죠. 자,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 어디 있습니까? 그 대답인데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question에는 설문지가 되겠죠? 앙케이트. 건강 관련 설문지에 대한 당신의 모든 대답은 어떤 상태로? 그렇죠. 바로 완전히 자, 비밀의 상태.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은밀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자, 프리미어의 서베이는 자, 어떻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은밀한 상태, 자, 기밀의 상태를 우리가 자, confidential이라고 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confiding은 내용상으로도 들어가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죠? 네, 그래서 완전히 털어놓다라고 하는 사실을 털어놓는 것을 약속하진 않죠.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108번 마무리 짓고요. 자, 109번 가겠습니다. 자, 109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또 서로 다른 그런 상태인데요. 자, 여기는 지금 for 이하에 지금 teaching이 와 있습니다. teaching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복잡 단안한 느낌을 주는데요. teaching이 만약에 누구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동명사라고 한다면 이하에는 목적어가 와야겠죠. 자, 근데 teaching이 만약에 뭡니까? 명사일 수 있잖아요. 그죠? teaching은 명사일 수도 있어요. 가르치는 것, teaching 행위. 그래서 우리가 자, 명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동명사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사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녀석을 분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자, 분사로 보게 되면 명사로 수식해야 되는데 수식받는 명사가 없죠. 자, 이렇게 수식하는 건 말이 되나요? 타동사의 ing는 앞에서 뒤로 수식할 수가 없어요. 누구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teaching의 목적어가 이하에 붙으면 뒤에서 앞으로 두 단어 이상이 구성돼서
수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내용들이 어쩌면 좀 무거울 수도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학생들은 다시 한번 제가 강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전 문제 풀이를 지금 보시기에 조금 좀 아직 부담스러운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만 더 여러분들 눈을 돌려서 자, 기본기를 좀 쌓으시면 충분히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효과를 거두실 수 있으니까 문제 풀이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을 다질 수 있는 수단들을 여러분들이 좀 강구하고 자, 그 연후에 이런 문제풀이 강의를 보시면 훨씬 더 효율 있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nyway.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딱 여기 이제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를 딱 봤더니 여기는 지금 자, 요것이 주어고 요것이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포지션이 열려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픈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목적어를 안 취하고 있으니까 뭐뭐를 열어젖히다가 아니라 완전히 열려있다의 그런 뜻이겠네요. 업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완전히의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포지션이 뭐란 얘기죠? 자, teaching 뭐뭐를 위한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누가 안 돼요? 동사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자, 이것이 만약에 동명사라고 해서 이하의 목적어를 취했어요. 그럼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온다라고 치더라도 assisting이라고 하는 명사가 올 수 있죠. 근데 어시스트는 누구누구를 돕다의 뜻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어시스팅이 오더라도 이 아이는 또 목적어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명사로 보더라도 이 아이의 목적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래서 자, 이거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동명사로 보더라도 이 아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적어가 필요한데 어떻게 ed가 들어가요? 그러면 assistants가 나오는 것이고 이거를 명사로 보더라도 명사 플러스 명사의 복합명사가 구성될 수 있는 것이고 동명사 플러스 목적어로 봐도 구성이 성립되는 거죠. 결국은 구성이 성립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누구다? assistants밖에 없습니다. assistant는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죠? 자, ant로 끝났지만 이것은 조수, 비서의 뜻으로 자,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을 찾았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인데 teaching은 여기서 동명사가 아니라 자, 바로 그냥 명사로 쓰였어요. 자, 그래서 assistants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TA라고 해가지고 수업 조교를 우리가 teaching assistant라고 합니다. 자, 연구 조교는 우리가 RA라고 해서 research assistant라고 해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근데 이런 그 어떤 어휘에 친숙치 않으면 결국은 무슨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게임을 해야 돼요. 얘를 동명사로 놓고 봤을 땐 뒤가 목적어가 되고 얘를 명사로 놓고 봤을 때는 뭐 뒤에 있는 게 복합명사가 되고 이런 게임 하는 거 싫으시죠, 여러분들? 자, 번잡하죠? 시간 오래 걸리죠? 자, 짧게 가려면 어떻게? Teaching Assistants를 오늘 한 단어로 외우세요. 자, 요거는 조교입니다. 그래서 수업 조교, 그 다음 Research Assistant도 등장할 수 있어요. 자, Research Assistant는 연구 조교입니다. 자, 그래서 연구조교, 수업조교라 그랬죠. 자, 수업조교를 위한 그런 세 개의 포지션이 열려 있는데, 어느 부서에? 바로 심리학과에 열려 있대요. 자, 어디 심리학과? 자, 바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심리학과에 자, 자리가 3개 열려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납득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ing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구조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니까 굉장히 복잡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 드리겠습니다. 주의하시고요. 마지막 10번 가겠습니다. 자, 부사 어휘 문제네요. 자, immediately 즉각적으로, recently 최근에, afterward는 그 이후에, 자, 수는 곧 이렇습니다. 요 4개의 선택지들은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가 정답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강조 드렸고요.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항상 문제풀이를 할 때는 뭐 빈칸 근처를 통해서 일단 떨어버릴 수 있는 선택지들은 떨어버리는 것이 좋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renovate 된, 즉 다시 말해서 개보수 공사가 된 도서관의 개념인데요. 개보수 공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즉각적으로 개보수된 말 되고요. 최근에 개보수 공사가 되었으면 최근에 개보수 공사가 된 말 되죠. 그 이후에 개보수 공사가 된, 그러면 afterwards도 말이 됩니다. 하지만 곧 개보수 공사가 된, 이건 말이 안 되죠. 곧 개보수 공사가 될,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ed 분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미 완료된 어떤 일을 씁니다. broken window라고 하면 깨진 창문이지 깨질 창문이 아니거든요. 동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벌어진 일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 곧 돼야 되는 자, 미래적 개념을 가진 자, soon이라고 하는 부사는 자, 뒤쪽에 renovated와 일단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셋 중에 정답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정답을 결정하실 때는 일단 전체 문장을 꼼꼼하게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일단은 그 얼기설기 한번 해보세요. 자, 얼기설기라고 하는 게 대충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 필요 없는 어구들을 빼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조직들이 일한다. 맞죠? around the clock이라고 하는 건 해석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저런 건 빼고 하세요, 일단. 자, 그래서 기관들과 조직들이 일하는데, 자, 자금을 어떻게 하죠? 모금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금이 어떤 자금이에요? 도와주는 건데, 뭐와 관련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비용과 관련해서 도와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도서관 비용이래요. 이렇게 하면 대충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개보수 공사가 된 도서관에 재정적 비용과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는데 그 충분한 자금을 모금하려고 자, 몇몇의 지역의 그런 어떤 조직들이 노력하고 있다, 노력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라든가 혹은 afterwards는 전체로 펼쳐놓고 문장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호응하지 않아요. 알겠죠? 최근에 개보수 공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이제 돈이 이제 지불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몇몇 지역의 조직들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문장이 길고 할 경우에는 일단 뼈대만 잘 세운 상태로 해석을 해보고 만약에 답이 나오면 그 상태에서 답을 쓰고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자, 이제 그 여러 개가 답이 된다거나 혹은 답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의미가 불완전하게 되면. 그때는 자, 세부적인 수식어구까지 다 집어넣어서 해석을 한 다음에 답을 찾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점을 여러분들 유념하셔서 앞으로 시험 보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표현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work around the clock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한다의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 아셨으면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됐겠지만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시점 이후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강의 강의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1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신 내용들이 일부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제가 오늘은 한 가지 여러분께 어휘 문제를 풀 때 전체 문장을 다 꼼꼼하게 해석해야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중간중간에 그냥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보고 답이 나오면 그렇게 답을 쓰고 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나오게 되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빼먹고 해석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집어넣어서 호응 관계를 따져보시면 답이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제안하는 이유는 자, 시간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팁을 자,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1강 강의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많은 소득이 있었길 바라고요. 계속 앞으로도 알찬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의에서 뵙죠. 수고하셨습니다.